경찰에서는 사실 이 JTBC 보도가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올린 건가요? 네, 그러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에? 검찰이 위법성을 조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서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디어 오물오물 박서연 기자입니다. 네, 정철훈입니다. 선배님 오늘 날씨가 참 따뜻해요. 네, 벌써 봄이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혹시 주말에 나들이는 하셨어요? 네, 애들하고 놀이터 네. 잠깐 다녀왔는데요. 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애들이 거의 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뛰어다녀서. 아 진짜요? 네. 잡으러 다녀야 되나요 그럼? 아우, 그럼요. 아 진짜요? 특히 막내는 네. 네, 주체가 안 돼서. 맞아요. 애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저희 막내가 네. 우성인데 네, 정우성이잖아요. 네, 정우성이 네. 주체가 안 됩니다. 네. 주체를 못하고 뛰어다녀서. 저는 정우성이 제일 좋아요. 선배, 네, 집 애들 중에서. 그러니까 애들은 이렇게 뭔가 한눈 팔면은 이제 뭐 집 앞이든 어디든 항상 위험에 노출되잖아요. 예. 뉴스를 들어보니까 네. 코로나 시국이라서 네. 또 결혼도 많이 안 해서 애도 많이 안 낳았다. 지난해, 올해도 그럴 것이다. 지난해에도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인구 쇼크가 크게 올 거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라디오 네. 패널들이. 네. 참고로 저는 이제 애가 셋인데요. 네. 더 이상 날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그 뉴스를 볼 때 네. 가장 이제 열이 받는다고 해야 네. 될까? 그런 뉴스가 이제 아동 학대와 관련된 그런 뉴스인 것 같아요. 네. 뭐 최근에는 뭐 갓 낳은 아이를 네. 뭐 버렸다는 네. 기사도 본 것 같고 또 너무 잔혹한 아동 학대 네. 보통 대부분 가해자가 네. 부모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어떻게 부모가 저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또 그런 뉴스들이 요즘 따라 더 많아서 그런지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그 조항 중 일부를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고 해요. 아, 법원에서요? 네, 서울지방법원에서 서부지법에서? 네, 네. 헌법재판소에다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 법에 특정 조항이 문제가 있다. 아. 네. 해서 다시 한번 조항을 검토해달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법원에서 네. 법조항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네. 헌법재판소에 네. 가지고 간 좀 되게 이례적인 네, 경우인 흔한 것 같긴 사례는 한데 아니에요. 네. 그 판사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어쨌든 이게 어떤 네. 건인지 좀 설명을. 네, JTBC에서 네. 2019년에 그 유명 피겨 코치 A 씨가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근데 저도 그때 JTBC 뉴스를 시청하던 매일매일 시청하고 있어서 그 보도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의 실명과 얼굴을 깐다고 해야 되나? 네, 까고 보도를 연속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네. 실명과 얼굴이 공개가 됐던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냥 JTBC 뭐 늘 해왔던 것처럼 용감하게 뭐 의혹 보도 이런 거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사람의 신원을 까는구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의 신원을 보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보도가 JTBC가 2019년 9월 2일에 이 보도를 했는데 이제 다음 날 바로 그 가해자로 지목된 A 씨한테 소장을 받습니다. 네. 그 이유가 왜 소장을 받아? 저는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니까 아동학대 처벌법을 위반했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가 JTBC 기자와 JTBC 사장인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너네는 아동학대
처벌법을 위반했어. 이렇게 소송을 건 거예요. 어떤 부분이 위반이었다는 건가요? 그 앞서? 앞서 저는 용감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분한테는 오히려 소송의 빌미를 제공해주는 그런 조항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A 씨의 얼굴과 그 실명을 노출을 했는데 이 부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법 35조 2항을 보면 신문의 편집인, 발행인 또는 그 종사자, 방송사의 편집 책임자, 그 기관장 또는 종사자, 어쨌든 그냥 언론사에 있는 사람들이 예. 아동 보호 사건에 관련된 소식을 보도하면서 아동 학대의 가해자, 즉 아동 학대 행위자의 신원을 보도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아동학대 처벌법에. 네, 그래서 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가 당시 이제 지금도 유명한 강용석 변호사님, 가로세로 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님을 그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을 해서 고소를 합니다. 이 사람이 네. A 씨의 변호인이 강용석이었던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소를 합니다. JTBC 기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사실 이 35조 2항에는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인, 고발인 그 모두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보도는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아동들의 학부모들께서 이렇게 제보를 해주신 거고 그 분들의 신원은 다 가렸어요. 네. 그리고 가해자로 지목된 A 씨에 대한 신원만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공익성 같은 거를 인정받아야 하지 않나. 네, 왜냐면 이분이 지속적으로 이런 의혹을 받고 그 당시 JTBC가 보도할 당시에도 경찰서에서 이미 이 A 씨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A 씨가 계속해서 수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여러 링크장에서. 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수업을 하고 있고 나 더 그 어떻게 보면 네네.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네. 실명과 얼굴 공개가 좀 필요했던 네, 상황 JTBC는 같은데.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박 기자가 보기에 이 A 씨는 네. 공인으로 볼만한가요? 좀 유명한 사람인가요? 네, 좀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공인과 관련된 보도를 할 때는 네. 이제 뭐 공공성이나 공익성을 고려해서 네,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마 JTBC도 그렇게 판단해서 공개했을 것 같은데 네, 피해자가 아동이면서 아동들. 예, 네. 아동들이어서 어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35조 2항은 그러면 왜 있는 건가요? 그거는 사실상 이 조문을 만들면서 왜 예. 이 조항 안에 아동학대 행위자가 있는지 설명은 없었어요. 이 조항을 신설하면서. 근데 미뤄 짐작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부모일 가능성이 그렇죠. 엄마 아빠일 높기 가능성이 때문에 높죠. 예. 사람들의 신원이 노출이 돼서 공공연하게 알려지면 결국에는 다시 아이는 부모랑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또다시 2차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을 네. 해서 이제 법을 만드시는 분들께서 이런 부분을 넣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가해자가 부모일 확률이 높은데 네, 부모 얼굴이나 이름이 드러나면 곧바로 이제 아이랑 또 연결이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아이가 결국에 또다시 피해를 그러네요. 입을 테니까요. 왜냐면,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또 감안을 못했던 건가요, 그러면? 네, 그래서 예. 아무래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이렇게 JTBC 기자가 고소를 당하니까 그리고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네. 경찰에서는 사실 이 JTBC 보도가 공공성이 있고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불기소 의견으로 올리는 건가요? 네, 그러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올렸는데 검찰이 위법성을 조각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다시 내려보냈습니다. 경찰서에. 그래서 경찰이 이제 경찰이 그래서 다시 수사를 했고 예. 이제 검찰에 넘겼는데 검찰이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 그래서 재판으로 넘긴 겁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네. 검찰 의견이 달랐는데 결국 검찰 뜻에 따라서 갖고 네. 그러면 이 JTBC 기자랑 손 사장은 뭐 판결이 난 건가요? 아직 판결이 안 났습니다. 네, JTBC 이 보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예. 이제 1심 선고를 하기 전에 예. 결정문을 그냥 냈어요. 예. 이 법률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라. 네, 검토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신청한다. 네. 이 아동학대 행위자의 신원을 노출하지 말라고 하는 이 조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아동학대 처벌법 제1조를 보면 아동이 피해를 입었을 때 아동한테 도움이 돼야 하는 그런 법률이 돼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35조 2항을 보면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사건의 법률 조항이 위헌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제 그 헌법재판소에다가 요청을 드린 건데. 그러면 네. 재판부도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넘긴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판부도 어떻게 보면 이 JTBC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검찰의 어떤 판단 의견이 네. 조금 불합리할 수 있다, 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추정해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에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도의 필요성이 크게 요구되는 경우까지 무조건적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와 관련된 보도를 금지하는 건 헌법상 언론의 자유, 즉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인의 언론 출판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셨습니다. 네, 이승원 판사님이세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 피겨 코치로부터 네.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아동이 아니었다면 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보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아동이 네. 되면서 이제 이런 어떤 법적인 네. 뭐랄까요, 좀 현실과 비현실성이 네. 부딪히면서 이런 상황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이 피해 아동들이 4명 정도가 되는데요. 예. 네, 이 가해자로 지목된 A 씨는 지난해 10월 구속됐습니다. 구속됐어요. 네, 범죄가 인정돼서 징역 1년에 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고 징역 1년이면 센 거예요. 꽤 적지 않네요. 네. 초범인지 아닌지 들여다봐야겠지만 여기 주문 그리고 이 판결문에는 그 재범이라는 내용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징역 1년을 받은 거는 가벼운 그런 선고는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네, 아동 관련 기간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 받았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이렇게 네. 운동 가르치면서 네. 애들 이렇게 때리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참. 근데 막 보니까 네. 너무 아이들을 막 이렇게 날집 같은 걸로, 그러니까 그 스케이트 날을 뭐 보관하는 그런 집인가 예, 봐요. 그런 걸로 허벅지를 막 엄청 때려서 멍이 들게 하고 머리를 밀고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네, 그냥 보기만 해도 내 아이가 이렇게 당했다고 하면 못 참죠. 네, 이건. 네, 내 아이가 참을 수 아니더라도 없죠. 네, 다른 네, 집의 네. 아이가 이렇게 당했다고 해도 안 되는 일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네. 상황에서 가해자를 공개할 수 없다. 네. 그래서 법무부에서 여성 아동 인권 관련해서 이제 그 일을 하신, 지금 현직은 아니시고 한 2, 3년 전에 법무부에서 근무하신 김영주 변호사라는 분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 조항이 매번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네. 그래서 이 조항 관련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한 판사님한테 감사하다 이런 뜻을 네, 전해주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박 기자가 쓴 기사인데 네. 이게 아마
저희만 쓴 기사였던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아마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사건으로 보이고 네.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좀 네. 현실에 맞는 그런 네. 판단을 좀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네. 만약에 법이 이대로 지속이 되면 네. 되게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린아이들을 지속적으로 폭행하고 했는데 네. 언론은 그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알 수 있는 사소한 정보 같은 것도 안 돼요. 네. 그거는 조금 네. 놔두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네. 되게 악용할 가능성도, 네. 유명한 공인이더라도 보도를 할 수 없다는 거니까 네. 이거는 알 권리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네. 있는 것 같네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어, 그것까지도 취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TBC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할 수 있었던 상황 네,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소송을 네. 당하니까 네. 담당 기자는 되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아무튼 박 기자가 굉장히 의미 있는 기사를 써줬는데 요 헌법재판소에서 네.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끝까지 네. 좀 알겠습니다. 네. 네. 파이팅. 파이팅! 네. 참고로 박 네. 기자가 또 법학과를 나오셨어요. 아, 네. 학교 다닐 때는 공부 열심히 안 했습니다. 네, 교수님들 죄송합니다. 네, 더 보태주실 말씀 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이렇게 정리하고요. 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